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변수 개념 설명드리면서 변수명 앞에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바에는 많은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뭐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으로는 이제 숫자형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숫자도 처리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정수를 처리하겠냐 아니면 실수를 처리하겠냐는 건데, 우리가 보통 10 같은 경우는 뭐예요? 10은 정수죠. 근데 10.0은 뭐죠? 10.0은 실수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정수를 처리하는 방식과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수형 타입과 실수형 타입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표적으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뭐뭐가 있냐면 일단 바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쇼트라는 게 있고 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롱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 타입마다 뭐가 있냐면 메모리 크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크기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값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숫자를 쓰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숫자는 그냥 인트로 처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바이트랑 쇼트는 잘 쓰진 않습니다. 뭐 써봤자 인트랑 롱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이트 바이라는 변수를 선언할 거고 128이라고 그냥 대충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이트라는 녀석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값의 범위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대략 얘가 어느 정도인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값의 범위를 1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가 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값을 저장할 수 없다라고 뭐라고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by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by라고 이렇게 써줄 건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128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자 지금 오류 나는 거 보이죠? 자 에러가 나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possible lose conversion from int to byt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지금 128이라는 걸 값을 저장하려는데 바이트로는 이 값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8은 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썼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28은 그 값의 범위에 표현되기 때문에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128이 마이너스 128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 타입에는 메모리 크기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트라고 쓴 다음에 바이티스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얘가 몇 바이트인지를 알려줘요. 자, 실행해보면 바이트는 뭐라고 나와요? 1바이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바이트를 비트로 전환하면 몇 비트예요? 그렇죠, 8비트입니다. 8비트.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인데 그러면 이 값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는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뭐? 1과 0입니다. 이진수예요, 이진수. 우리가 이진수라는 말 들어봤죠? 자, 1과 0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두 개의 숫자를 8비트, 즉 8승, 2의 8제곱이라 하게 되면 총 어떤 값이 나오냐면 25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256이라는 값을 적절하게 음수폭과 양수폭으로 나눈 값의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겠죠. 강사 2등분한 거면 왜 128까지가 아니라 127까지입니까? 뭘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0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값을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쇼트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쇼트는 이거는 제가 값의 범위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저도 이거 안 외워요. 대략 마이너스 32,000부터 32,000까지의 값을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출력을 해봐야죠. 여기다 쇼트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쇼트. 자, 이렇게 출력하면 얘는 몇 바이트가 나올까요? 쇼트는
2바이트라고 나옵니다. 2바이트. 2바이트는 당연히 비트로 계산하면 몇 비트? 16비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각 값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값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트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인트는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몇 바이트냐면 얘는 일단 인트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예요. 왜냐면 계산하면 약 42억이 나오는데 그 42억을 음수폭과 양수폭으로 나눈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인트는 약자가 인티저라 했죠. 그죠? 인티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출력하면 몇 바이트가 나오냐면 4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4바이트는 비트로 전환하면 몇 비트예요? 32비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2에 32승하면 4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적절하게 음수폭과 양수폭으로 나온 결과값이 요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롱은 왜냐면 8바이트를 담당하는 대역폭이기 때문에 값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이거 외우라면 외우겠습니까? 안 외워요. 저도 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되고, 근데 롱 같은 경우는 쓸 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영어 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전미사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미사를 붙이지 않으면 이거 실행할 수 없다라고 뭐라고 해요? 그 값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을 표시할 때 이 뒤에다가 L이라고 써가지고 전미어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이 숫자가 바로 롱 타입이다. 롱 타입의 값의 범위니까 이걸 처리를 해라 라고 자바한테 알려주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값의 범위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L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인트로 처리하는 거고, 여러분들 정말 큰 값을 표현해야 된다 하면 그때는 롱을 쓰면 되는데, 롱 같은 경우는 그 값의 범위, 그 값의 끝에는 L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플롯이라는 게 있고 더블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 플롯 같은 경우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쓰려면 F라고 해가지고 전미어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져올 건데, 보시면 F 붙인 거 보이죠? F.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지만 플롯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안 붙여주면 실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롯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F.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4바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4바이트라 할지라도 인트도 4바이트고 플롯도 4바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4바이트일지라도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플롯은 실수, 인트는 정수를 표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롯과 더블의 차이는 그냥 값의 형태를, 그러니까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표현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수 같은 경우 지금 여기 27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뚝 잘라버렸죠. 자, 그 다음에 더블도 마찬가지예요. 더블도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자, 더블은 딱히 이제 뒤에다가 뭐 전미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더블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실행해보면 조금 더 큰 값의 범위를, 그러니까 소수점을 더 많이 표현한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행해보면 더블은 몇 바이트래요? 8바이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8바이트는 64비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8바이트 64비트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에는 어쨌든 플롯과 더블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에서는 특별하게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논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과 거짓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죠? true, false죠. 그죠? true, false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ue, false를 담을 수 있는 불리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리언이 바로 true, false 논리형 데이터 타입을 품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데, 그 다음에 true라고 적어볼 거고요. true, 얘는 false라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딱히 이제 메모리 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true false만 담을 수 있다. 불리언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불1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불2도 한번 출력을 해봐야죠. 자, 출력하면 각각 true, false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바에서는 참과 거짓을 true, false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문자를 표현하려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게 되면 바로 캐릭터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캐릭터는 어떻게 쓰냐면 말 그대로 문자를 담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담아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는 문장이지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를 쓰려면 작은 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캐릭터,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읽어요. 플레임이 캐릭터기 때문에 제가 캐릭터를 읽는 거예요. 바이티스. 그럼 얘는 몇 바이트가 나올까요? 실행해보면 2바이트가 나와요. C언어 같은 경우는 C언어에서는 캐릭터를 1바이트 취급하는데 자바에서는 캐릭터를 몇 바이트 취급하냐면 2바이트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바이트. 그 다음에 얘는 비트로 전환하면 8비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한번 출력해봐야죠. 출력할 때는 어떻게 출력하면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C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문장형이 아니라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라 하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제가 스트링에 대해서 실제 심층적으로 다룰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스트링이라고 쓰거든요.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라고 씁니다. 얘는 뭐냐면 정확한 명칭은 뭐다?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열. 왜 문자열이라고 하냐면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배열이라 해가지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 반갑습니다가 실제로 str 안에 변수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얘는 뭐 취급되냐면 객체로 취급됩니다. 객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객체 개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냥 이게 객체 취급된다라고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tr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객체의 주소를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특별하게 이 객체 str을 출력하면 그 해당 객체의 주소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녀석이 어떤 데이터를 품고 있는지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긴 합니다. 그게 이제 자바가 좋은 점인데 실제로는 이게 문자열이고 객체이기 때문에 이 str이라는 변수에는 반갑습니다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개념이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문자열 개념 깊게 설명드릴게 그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형에는 뭐가 있다?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수형에는 플롯, 더블이 있고, 논리형에는 불리언이 있고, 문자, 문장, 어떻게? 캐릭터, 그 다음에 스트링어를 써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당 변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자바의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